일단 바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공개석에 오늘 세계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벌고 또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한 국민 이전 예정률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머리보다 씀씀이가 큰 적자로 시작해서 젊은 시절에 적자를 내고 다시 적자로 마무리되는 한국인의 인생 델타 대조수를 정리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소리 또 어떤 것도 되게 크더라고. 여기 보면은 한평생 흑자는 28년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태어날 때부터 적자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도 적자다는 얘기예요. 돈 벌 기간은 28년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는 답이 없어서 퇴근 후에 알바 뛰는 N잡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취업 전에 생각했던 연봉이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는 실수령이 너무 적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 우리 사장님도 지금 일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그러면 괜찮은가? 그것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4대 그룹에서도 4,610명 정도가 부업 전선에 나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삼성이 제일 많죠. 이게 언제냐면 2024년 3월 13일 날 그 성남중 기재란 사람이 이게 커리어 데이라는 데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784명, 삼성에서도, 삼성그룹에서도, 현대차에서도, SK나 LG에서도 이렇게 부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등록해가지고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2020년에 비해서 2023년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보다 또 더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신문은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이처럼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되고 있는데 우려도 따릅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본격적인 로봇 시대에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민정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쿠팡이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쿠팡이 지금 사람보다 저기 기계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죠? 막 버스로 해가지고 싣고 했잖아요. 이제 인원도 줄인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다 자동화 도입 뒤 사람의 작업량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사장님도 어디 혹시 어디 가시다 보면 저렇게 식당 같은 데서 로봇가 왔다 가서 이렇게 서빙해주고 키오스크 찍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키오스크 찍어가지고 물건 갖다 주고 물건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안정자산이 필요하다. 안정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몇 번 할 거예요. 자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보세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을 다 읽어요. 왜냐면 이 책에 그 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자산.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 어디에 맞췄냐? 수입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버느냐를 따라가지고 일을 찾는 거고, 부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구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1999년 12월 8일날 법인 설립해가지고 누적 회원수가 300만 명 이루고 있고, 직영 영업소는 수원에 있고 물류센터는 안성에 있어요. 세린바이오라는 R&D 센터를 갖고 있고, 해외 법인으로 우리가 세부하고 마닐라에 N보임이라는 회사, 자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수강생이 한 5,000명 정도 와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들 중에
투 트랙으로 돈을 벌어요. 하나는 우리 엔텔레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금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수익을 벌어가고 있어요. 금액은 수익이 더 저기 나아요. 금액 크기는. 근데 안정적인 거는 엔텔레콤이 훨씬 낫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가시면 더 좋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상품들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회원이 운영하는 센터, 전국에 이런 센터가 7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아닌데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센터로 안내해주고, 혹은 사장님이 같이 가셔서 한번 지금 같은 이 사업 설명 한번 듣게 해주고, 그리고 그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도와주고 하시면은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우리 회사의 소속은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총 7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는 엔텔레콤 이동통신 요걸 할 거고요. 제 주종목은 온라인 종합 쇼핑몰 안에 있는 저 뒤에 있는 크린젤, 포터블 크린젤이라는 그 공기 정화장치 청정기랑, 근데 감탄글이라고 입점된 상품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두 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장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산양류, 그 다음에 그 석류젤, 석류 그쪽 이렇게 빨아먹는 석류제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주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엔텔레콤 사업을 기본으로 하시고 진행하시다가 보면은 괜찮은 게 있으면 이제 하시는 거죠. 저번에 제가 콤포차 드렸죠. 그거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냥 드셨어요 그냥? 남도 한번 줘보셨어요? 그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별로 많이 없어요? 여자들은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그게 가격만 잘 맞추고 그 사람들한테 더 효용 있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내줘가지고 링크 걸어서 보내주면 본인들이 와서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알뜰폰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통신한 상품인데, 통신 상품이라는 거는 일단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다. 그죠? 지금 주변에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이다. 왜 필수 상품이냐?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건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품들이죠.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설치만 되면은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사달라고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린 상품이다. 그건 이해하시죠? 주기적으로 저한테 저 요금 충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계속 팔려나가는 상품이에요. 초당으로 빠져나가니까. 쓸 때마다 초당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기본 요금이 정액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취득 사업이죠. 이것도 또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자산취득 사업이냐는 걸 들어보시면 안다는 거죠. 이런 통신사업부의 수혜자가 우리나라에는 SK, KT, LG, U+라는 3개 이동통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만 돈 번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통신 대리점도 돈을 벌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어갔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게 왜 돈을 벌어갔는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이동통신을 처음 사용하려고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직접 통신사로 가면은 통신사에서 개통 안 해줘요. 집 근처에 있는, 사장님 근처에 있는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겠죠. 이렇게 찾아가겠죠. 그럼 통신 대리점은 사장님의 정보를 통신사에다 이렇게 줘요.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거 개통해도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개통해도 된다 그러면은 번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번호를 이렇게 줘요. 그럼 번호를 주면 사장님이 한 달 동안 돈 쓰고 돈을 내겠죠. 후불은. 제가 여기 지금 선불 쓰지만 후불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쓰고 나서 돈을 줘요. 요금을 줬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 통신사에서 돈 받아가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통신사에서 우리 모르게 이 통신 대리점에 대해 뭘 주고 있었냐면은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7% 평균 4에서 5년 동안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4에서 5년 동안 약 7%를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달에 월 5만 원 쓴다고 봤을 때, 사장님이 월 5만 원 쓴다고 봤을 때, 그러면 5만 원에 7%니까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럼 이 3,500원을 통신 대리점이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면은, 월관리료 3,500원인데 투자액을 3억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개통해가지고 3,500원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월. 사장님 같으면 이거 하시겠어요? 3억에서 10억 들여가지고 그 돈 있으면 이거 안 하죠.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 가지고 뭐 원룸 건물 하나 산다든지, 그죠? 사가지고 세를 줘도 이거보다 더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3,500원보다는. 그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은 머리에 총이 안 맞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3,500원을 보고
3억에서 1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건물에 요새 통닭집 주변 많이 있으시죠, 그죠? 사장님도 그 하실 때 통닭집 많이 그 담당하시죠. 통닭집하고 통신대리점이 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통닭집은 한 1억이라는 그 자본금 가지고 시작을 하고 통신대리점 아까 3억에서 5억이라 했으니까 10억. 3억에서 10억이라 했으니까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 한 마리당, 그러니까 하루에 33마리씩 팔면, 튀겨서 팔면은 한 달에 1000마리 정도 팔아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당 3,500원을 봤을 때 350만 원의 수당을 받겠죠. 수수료를 받겠죠. 통신대리점도 아까 3,500원 했잖아요. 한 명 개통했을 때 3,500원.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1000명씩 개통이 안 되는데 옛날 초창기에 막 공짜폰 막 줬을 때 그때는 하루에 1000명은 하루에 100명도 이상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0명의 가입자 유치했을 때 3,500원씩 하죠. 350만 원. 똑같죠. 첫 번째 달. 그러면은 통닭집이 더 현명한 거예요? 통신대리점 사업 사장이 더 현명한 거예요? 아니죠. 돈을 1억밖에 안 들였는데 350만 원 번 거고 통신대리점은 5억을 들였는데 350만 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통신대리점 사람이 5억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닭집을 5개를 내면 되죠. 그게 훨씬 낫죠.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달 한 번 더 해볼게요. 통닭집도 또 여전히 두 번째 달에 1000마리의 닭을 튀겨가지고 팔아가지고 3,500원씩에 350만 원을 벌었어요. 통신대리점도 1000명의 가입자를 똑같이 유치해가지고 3,5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350만 원이나 되는데 똑같으면 비교할 일이 없었겠죠. 두 번째 달에 통신대리점의 수익 구조가 350일까요? 아니요. 왜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700. 배로. 왜 배예요? 1월 달에 1000명이 네. 그대로 쓰기 때문에. 네. 그대로 쓰기 때문에. 세 번째 달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350만 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에 또 여전히 통닭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매월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벌었다는 얘기, 통닭집은. 그런데 통신대리점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35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합쳐가지고 총 세 번째 달까지 3,000명. 3,000명의 수수료 1,050만 원을 벌더라는 얘기죠. 이런 수익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데 10개월 정도 해보겠습니다. 10개월까지. 똑같죠? 그래서 350만 버는 거고 통신대리점은 10개월 됐을 때 얼마 정도 벌까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3,500만 원을 벌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를 무슨 수익 구조라고 하냐면 누적 수익 구조라고 해요. 이게 내가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두 번째 달에 200 주고 세 번째 달에 300 주고 네 번째에 400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수익 구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수익 구조는 없어요. 보통 사람이 벌어가는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통닭집 같은 건 단순 수익 구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벌어가는 구조.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예요. 요거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괜찮긴 한데 내가 할 사업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왜? 돈이 있어야 되잖아. 1억에서 5억 이런 돈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나 이런 사업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11번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11번째 통닭집에서는요. 갑자기 옆집에 있는 통신대리점 사장이 돈을 이만큼 번다는 걸 들었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갔어. 그래서 의사가 한 달 동안 푹 쉬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문 닫았어. 지금 사장님처럼 병원에 가 있으면 일을 못하죠. 일 못하면 어떻게 돼? 돈이 없어요. 못 벌어요. 그죠? 못 벌어요. 통신대리점도 이 얘기를 듣고 미안해가지고 다 접어서 문 닫고 어디 갔냐면 해외여행 갔어. 30박 31일로 갔다 왔어. 가가지고 뭐 파리도 가고 뭐 저기 뭐야 또 로마도 갔다 오고 이집트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죠. 갔다 와가지고 마지막 날 딱 들어와서 통장 넣었더니 돈이 얼마 찍혔어요? 빵원 해야 됐잖아. 일 안 했으니까 놀다 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라 3,500원 그대로 찍혔더라. 왜 그래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10월 첫째 달부터 10번째 달까지 모아놨던 이 소비자들이 아까 4에서 5년 동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자기들 필요해 가지고 쓰고 나한테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수익 구조를 뭐라 그래요? 저런 수익 구조를 노동 수익 구조라고 해요. 내가 노동하면 돈이 들어오고 노동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구조. 이런 수익 구조는 권리 수익 구조라고 해요. 내가 10,000명의 소비자를 유치했다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 수익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3억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대리점을 사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로 누가 나왔냐면 연합뉴스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 뉴스예요. 2007년도에 이미
11년간에 20만 명을 확보한 휴대전 대리점 사장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산에서 가야동에 대리점을 하나 내고, 이게 송원재 씨라는 분인데, 내고 이분이 부산에다 두 곳, 김해에다 한 곳 해가 총 4군데의 대리점을 냈어요. 대리점을 내고 그 밑에 전국에 350여 개 판매점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사장님한테 한 게 그거죠. 지금 돈 버는 선불폰이라는 지점을 내시라고 했죠. 그리고 사장님이 내시고 또 사장님도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내시면 되잖아요. 이거 똑같죠. 지금 보니까 내가 내고 내 밑으로 가맹점들 계속 늘어나가는 구조잖아 이게.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돈이 들어갔겠죠. 다 판매점도 거래하면서 돈을 줘야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대리점도 그렇게 내가 내면서 돈을 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왜? 스마트 플레이스로 지도 등록만 했기 때문에. 자, SK텔레콤을 지급받는 월 수수료마다 4억 3천만 원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4억 3천이 아니고, 한 달에 4억 3천도 큰 돈인데, 1년에 4억 3천도 큰 돈인데, 한 달에 4억 3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셔야 된다. 왜 하셔야 되느냐? 우리 사업이 그냥 일반 통신 사업이면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는데, 우리가 뭐냐면 선후불 통합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통신사를 2개 끼고 있어요. KT하고 LG U 플러스 2개를 다 같이 끼고 있어요. KT에서 개통 안 되는 사람은 L망으로 개통시키면 되잖아요. L망에서 개통 안 되는 사람은 KT에서 하면 되고, SK는 알아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고, 그죠? 개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나와요. 어느 통신사에서 묶여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그리고 왜 니네는 자꾸 선불 얘기하느냐? 선불 아니지. 선불이 아니고 요 동영상 뭐냐면은, 그러면 니네들 지금 말하는 건 알뜰폰이라는 얘기인데, 왜 알뜰폰을 자꾸 하라 그러냐? 일반 통신 판매점, 통신 대리점 하지 말고, 통신 대리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어찌됐든. 근데 왜 알뜰폰을 하라 그러냐? 올해 1월 알뜰폰 가입자 수는 1,300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사업자 LG 플러스를 바짝 뒤쫓는 성장세입니다. 단말기 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가성비를 쫓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없어 통신 3사와 같은 품질의 요금제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번호 변경 없이 유심한 가락 비용을 들기 때문에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알뜰폰 시장이 팽창하면서 KB, 하나은행, 토스 등 금융사까지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무료 고고모바일 등 알뜰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스타트업도 나타났습니다. 자, 보였죠? 지금 LG U 플러스 다음으로 추익한다 그랬잖아요. 알뜰폰에서 이미 SK, KT, LG 고객들 다 뽑아가지고 한 1,300만 명 정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후불 통신 대리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선불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조건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약정이 없잖아요. 우리 약정 안 걸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유심한 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번호도 그대로 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왜 니네는 자꾸 선불요금제를 얘기하니? 왜 선불요금제 필요한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보세요. 올 들어 8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연체 미납액이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훈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총 21만 3천여 건으로 연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30% 이상이 20, 30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40대들은 지금 요금을 못 내가지고, 특히나 지금 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금 못 내가지고 지금 선불요금제 다 지금 넘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일단 당장 급하니까 써요. 써보니까 괜찮으니까는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갚기에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통신 유지하면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물론 이제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대부분 갚는데, 갚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일단 그 필요한 돈을 그쪽에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선불폰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미납, 통신 연체. 자, 통신을 돈을 안 내면은 통신 연체가 되죠. 연체가 돼가지고 돈을 안 내면 신용 불량이 되죠. 신용 불량이 돼가지고 안 되면 신용 회복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용 회복뿐 아니라 워낙 신용이 큰 사람들은 파산도 할 거예요. 파산한 사람들뿐 아니라 개인 회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뭘 써야 돼요 지금? 선불폰을 써야 돼요. 이제 후불에서는 더 이상 개통도 안 되고, 개통이 끊겼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돈을 내면 되지. 돈이 낼 돈이 없으니까는 계속 미납되고 연체되고 한 거니까 안 된다. 그런데다가 더 큰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직까지는 퀵에는 외국인이 없죠. 그 막아놔서 그래요. 네, 있어요.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귀화했어.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불법 그런 사람들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예. 하지만 그 외국인들도 통신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유리한 사업 포지션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요금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개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선불 지금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아까 1,300만이 알뜰폰 쓴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선불폰 쓰는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엔텔레콤 선불폰을 쓰는 사람이 40만, 50만 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100만이라고 쳐도 100만에 쳐도 200만이 남아 있잖아요. 그 200만은 뭐예요? 타 통신사의 선불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끌어올 수 있는지 좀 이따 이제 우리 엔텔레콤의 이제 강점을 하나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 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조건 없는 선불 요금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불 요금제. 어떤 왜 후불 요금제 경쟁력 있느냐? 약정도 없고 위약금도 없고 무추가 조건이에요. 우리는 후불이지만 후불도 우리가 핸드폰을 기계를 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도 없어. 네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 약정을 안 걸어놨으니까 위약금이 없죠. 그 다음에 추가 조건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이 엮여 있으니까 콘텐츠를 막 쓰라고 옆에다 몇 개 써놓는단 말이에요. 뭐 뭐도 하고 한 달에 몇백 원씩 쓰는 콘텐츠도 다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고 통신 3사 대비해서 20에서 25% 저렴한 요금제. 왜? 알뜰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지국이 없어요. 우리는 기지국 갖고 있는 SK, KT, LG U+에서 망을 임대해가지고 재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을 싸게 임대해 와가지고 그 망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영업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거라서 똑같은 통화 품질인데 요금은 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지보수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비가 곧 소득이 수입형 대리점이에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싸게 쓸 것 같으면 이 사업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했는데 곧 이게 소득도 되네 하는 수입형이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있는 거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노트에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금 수수료는요 선불하고 후불에 따라 다른데 요금 선불은 현금이 약 14%, 요금이 아까 20%예요. 요금의 20%는 뭐냐면 요금으로 20%를 드린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14%를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누가 충전시켰어. 사장님 소비자가. 그러면은 요금으로는 2,000원을 사장님한테 요금을 줄 수 있고 현금으로는 14%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장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사장님 통해서 개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10%를 더 충전 안 시키고 그대로 그냥 돈을 10,000원 충전해서 10,000원 가져갔다. 그럼 내가 20%에 2,000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1,000원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금 그 사람이 만약 10%를 가져갔어. 그러면 1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5%씩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면 약 후불하고 같은 가격대. 후불하고 같은 가격대. 8에서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고객을 다 유치시켜서 그러니까 빨리 내가 개통 권한을 가져가지고 유치시켜서 다 20% 가져가시든지 14% 가져가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지급하고 이 소비자가 계속 그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한 평생 나한테 줄 거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또 나의 다음 이 상속권자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 통신 직접 판매 혁명 S마트다. 왜 S마트가 혁명적이냐? 이게 솔루션이에요. 겟탭이에요. 이 겟탭 안에 개통 프로그램을 넣어드려요. 사장님이 사셔야 되는 그 개통 프로그램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겟탭은 사장님이 어디서 구해도 상관없고 개통 프로그램을 사셔가지고 사장님이 언제든지 전에 저한테 오셔서 개통하셨을 때 제가 그 겟탭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가서도 되고 와서도 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간편 인증 돼버리면 비대면으로 그냥 바로 개통시켜버리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해야 될 사람은 가서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속도가 개통이 간소화되고 변경 업무 간소화돼서 고객 관리가 유해졌고 속도가 빨라졌고 이동성 태블릿 PC 기반 어플이기 때문에 전자서류라서 종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해가지고 언제든지 개통할 수 있고 사업성은 1인 대리점이고 최첨단 통신 아이템이면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에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이 한다. 그럼 일단 점포를 얻어야 돼. 그죠? 점포를 얻어가지고 책상을 올려놓고 컴퓨터를 하나 얹어놓고 개통 프로그램을 그 근처에 있는 대리점하고 연계시켜야 돼. 그죠? 연계시켜가지고 뭐 계약도 하고 어쩌고 해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얘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내가 걸어다니는 판매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일 갔다가도 누가 연락 와가지고 개통하겠다 그러면 간편 인증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간편 인증 원격으로 해주고 본인이 하게 해가지고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 아이템이다. 왜 지속적인 성장 아이템이냐? 유통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원래는 단말기하고 통신사가 붙어 있었죠. KT 단말기를 두고 KT 통신 요금을 썼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어느 단말기든지 유심이 KT 유심이면 KT로 하고 LG 유심이면 LG 유심으로 하고 SK 유심이면 SK 통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뀔 거예요. 2심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요금제하고 단말기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판매점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나대로 어디서 뭐 하면 돼요? 뭐 전자랜드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또는 당근 같은 데 중고폰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통신사는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중고폰하고 외상폰, 외국 상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에 조립된 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삼성은 언제 가서든지 근처에서 ADS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니까 아직 못 사고 있는 뿐이지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중고폰도 많고 이미 지금 이렇게 접는 거 나오니까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중고폰 돼버렸잖아요. 근데 성능은 또 쓰는데 문제 없단 말이에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A 시리즈, J 시리즈처럼 S 시리즈가 제일 비싸죠. 갤럭시는. A 시리즈, J 시리즈는 그 양산형이에요. 양산형이 저가 단말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옛날처럼 묶여가지고 몇 년 약정 걸어가지고 핸드폰을 내가 구입해야지 쓰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 자체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편승한 거죠. 편승. 그래서 선불폰 시장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선불폰 회사들이 있었어요. 헬로 모바일, 무슨 모바일, 어쩌고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선불폰 쓰는 통신사였는데 싹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남았는가? 왜 안 남았는가? 엔텔레콤 생전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건 이거예요. 선불요금제를 우리가 선점했어요. 언제부터? 아까 2000년 1999년 12월 8일부터 이 회사가 설립해가지고 선불요금제를 유통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KT하고 독자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법인 대리점이었어.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선점 유통해왔는데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0년부터 해도 얼마예요? 지금 24년이 됐어요. 연차로 보면 25년 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어요. 노하우가 많다니까 이미 선점을 한 데다가 노하우도 많아. 그런데다 어떻게 돼요? 1인 평균 객단가 3만원. 사장님만 해도 지금 얼마 쓰고 계세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한 돈 15만원, 20만원 정도 쓰고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런데 보세요. 딴 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게 인증받으려고 하나 개통해가지고 썼어. 그 다음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만원 쓰고 그냥 또 다시 옛날 쓰던 거 쓰는 거예요. 인증받으려고 썼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쪽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저나 우리 해영 사장님이나 우리 장애 사장님처럼 오랜 고객들 한 대 두 대 이상 쓰는 고객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기에 객단가 자체가 3만원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는 튼튼한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평균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야. 저번에도 벌써 10여 년이 제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2006년부터 제가 선불요금제라는 사업 이 통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3년 이상 쓰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벌써 지금 한 3년 되겠는데요? 그죠? 사장님도 한 3년 되죠? 장애사님도 한 3년, 4년, 4, 5년 정도 됐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소비자야. 왜 충성스러워요? 요금이 일단 싼 것도 싼 거고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10% 싸게 쓰고, 그죠? 사장님도 저한테 사장님 사업자니까는 20% 자체적으로 싸게 쓰잖아요. 지금 사장님도 우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취득하기만 하시면 20% 당연히 싸게 쓰는 거예요. 사장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20% 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같은 요금제인데. 자, 그래서 선불요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지금 독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엔텔레콤 수익구조, 소비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선불현금 약 14% 예시로 봤을 때예요. 예시 봤을 때 한 사람당 평균 5만 원 썼다고 봤을 때 그 소비자가 10명이면 한 달에 7만 원 들어오죠. 그죠? 한 달에 5만 원씩 쓰는 사람이 나한테 10명 있어. 그런데 아까 14%라고 했으니까 7천 원씩 한 사람당 개인당 7천 원씩이니까 나한테 7만 원이란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명일 때. 그럼 100명일 때는 7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300명일 때 210만 원.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나면 쌓일 거란 얘기예요. 아까 누적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내가 좀 덜 아낀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아주 충성스럽고 오래 쓰는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사장님처럼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그 사람들도 또 그 소비자한테 또 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명만 돼도 월 약 7천만 원의 권리 수익 받는다. 그래서 1000명 정도는 가입이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있고 뭐 몇천 명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짜배기 1000명이야지. 알짜배기. 충성스러운 1000명이야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한 250에서 300명. 150에서 300명 사이 정도만 되면은 일 안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셔도 된다. 150에서 300명 정도까지만 되면 그 사이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 300명 넘어오니 그때부터는 시간과 자유를 누리셔도 된다. 그때부터는 잠깐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수익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영업 능력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냐? 나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대리점들을. 유통 인프라 구축과 간접 매출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 다 벌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육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수수료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었듯이 앉혀가지고 또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나 이거 하고 있다. 너도 해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돈 들어가는 거 없다. 당장은 돈 들어온 게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곧 들어가야 돼. 왜? 내가 요금을 사놔야 되잖아요. 내가 내 고객들이 늘어나면 나한테 바로바로 요금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자기네들 충전해가 쓰라 그러면은 내가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돈 받고 바로바로 개통시키면서 바로바로 입력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이 무슨 우리가 뭐 솔루션 샀다고 돈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돈으로 환원받을 요금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N스마트를 깔아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창원에 있는 건 안인철 사장님 깔아놓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해. 왜? 내가 하지 않아도 딴 사람이 한 것 가지고도 내가 수입이 구조가 되는. 내가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 넣었더니 2개도 되고 4개도 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확장의 한계가 없어. 너는 100명까지만 해.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고 싶은 한 대로 해요. 1명만 해도 되고 100명 해도 되고 1000명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명 했다고 넌 아니야!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장의 한계가 없고 어떤 자격적 요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능동적인 유통이다. 뭐냐? 제가 열심히 하라고 사장님한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필요하면 더 열심히 하실 거고 저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실 거고. 그죠? 저는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 거기 가지고 유치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 200명, 300명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겠죠? 그죠? 보상 플랜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월급제로 주는 게 아니죠. 쉽게 하면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보상 플랜이에요. 우리는 정산을 한 달에 4번 해요. 정산 4번이 1차, 2차, 3차, 4차 일주일 간격이에요. 1일에서 8일까지. 그 다음에 9일에서 15일까지 당월 30일 날 수당을 주고요. 16에서 23일까지. 그
그다음에 24일에서 말일까지 다음 달 15일날 수당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감은 4번 하는데 수당은 2번 주는 거예요. 1, 2차를 한 번에 말일날 주고 3, 4차를 한 번에 다음 달 15일날 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취소시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돈을 주면 다시 못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자, 수당의 종류에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 20%는 얘예요. 6번째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5번, 4번, 3번, 2번, 1번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단지 이걸 받아가려면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상 플랜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한 명 가입시키면 얼마 받는 엔텔레콤 장려금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많아지면은 1번도 가져가실 수 있고 2번도 가져가실 수 있고 3번도 가져가실 수 있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사장님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물 약정 요금제 출시예요. K망, N망. 뭐냐? 1년치 요금을 선물로 충전해. 우리가 사장님이 쓰시는 거는 1차관 방식이라고 그랬죠. 10,000원 이상만 충전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루당 1,000 얼마씩 받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에서 하는 L망 같은 경우 뭐냐면 월차관 방식이에요. 걔네들은 우리가 10,000원 넣는다고 걔네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9,600원 요금제면 39,600원을 다 넣어야 돼. 그래서 한 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한 달짜리잖아요. 한 달. 얘는 뭐예요? 1년치를 넣는 거예요. 1년치. 1년치를 넣으면은 1년치를 미뤘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겠잖아요. 어떤 혜택을 주느냐. 원래 이게 39,600원 요금제인데 이거를 약 39,600원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달 하면 얼마예요? 4만 원 12달씩 하면 48만 원이죠. 그래서 48만 원 안 받고 35만 8,800원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12개월로 나눴더니 한 달에 29,900원 꼴인 거예요. 396 요금제 그대로 쓰는데 요금은 29,900원 꼴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걸. 누군가 나하고 신뢰가 있고 내가 우리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누군가는 내가 한 달 하는 내는 귀찮다. 그럼 1년치 한 번에 낼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한 12만 원 정도 이상 12만 원 정도를 네가 할인받을 수 있어. 그래서 35만 8,800원으로 받고 이거를 개통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 우리 사업자잖아. 매달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죠. 한 번에 이렇게 되면 한 1년 동안 이 사람은 소용없잖아요. 이제. 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써보고 한 달 써보고 괜찮으니까 딱 그 다음 달에 또 누군가 소개해가지고 한 명 더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땡큐인데 우리나라 사람 좀 웃기는 게 좋은 거 자기만 쓰려고 그래. 얘기 잘 안 해요. 그 얘기하면 또 자기가 무슨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뭐 누구한테 이제 부탁받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해주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같잖아. 그래서 일부러 입을 닫아요. 안 해.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사업진입 조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골드로 진급하고 이렇게 들어오셔라. 100만 MV 매출 달성했을 경우인데 이게 얼마냐면 124만 원 정도 돈이에요. 124만 원 정도 충전시키면 100만 MV가 돼버려. 돼버리면 사장님이 뭘 가져가시냐면 엔스마트라는 아까